저희가 이제 오늘 신의 찐방울 팀이 맛집 탐방을 하던 그런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맛에 대한 이야기, 요리에 대한 이야기,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, 그 과거에 저희가는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소리로만 해서 맛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했었어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그 많은 매체에서 그런 걸 다루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, 다시 또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민셰프는 최근에 좀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. 네, 저희가 신의 찐빵울 방송할 때는 사실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뭐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잖아요. 뭐 그렇죠. 저희가 유일한 방송이었지만 불구하고 청각적인 부분에서만 이게 들리니까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는 있거든요. 일단은 네. 민셰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. 먹기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. 근데 다만 이제 좀 남들이 딱 봤을 때 워낙 날씬하니까 좀 못 먹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.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. 실제로는 잘하니까. 실제로는 굉장히 잘 먹습니다. 네, 그렇죠. 혹시나 민셰프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한번 뭐 댓글이든 아니면 사연 한번 줘보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 위주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. 대학에서 강의했던 거, 뭐 기업 강의했던 거 이런 걸 토대로 뭐 말하기나 심리 이런 거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, 이제 해보면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네. 가장 큰 차이가 그 예전에는 그 듣는 청취 계층이 한정적이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폭을 넓게 잡아도 한 20, 30, 40대 진짜 이것도 넓게 잡은 거예요. 네네. 근데 요즘에는 저희 LBC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듣는 계층이 몇 살인 줄 아세요? 20대일까요? 5, 60대입니다. 5, 60대요? 5, 60대 분들이 자기 개발 강의를 들으세요. 그렇군요. 네. 그렇죠. 유튜브를 보시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유튜브에 5, 60대 계층이 제일 많은 건 아닌데,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자체가 늙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님들, 뭐 형님들이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지금 제가 이제 마침 그 생각이 난 게, 이제 저희 앞에 지금 여기 누님들께서 지금 커피를 드시면서 저랑 제 사진을 찍다가 잠깐 눈이 마주치고 좀 민망해하셨었는데, 굉장히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. 네. 왜 그렇게 그 5, 60대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? 저는 이제는 그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배웠다기보다는,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미 배웠었지만 새로운 시대의 소통법을 배워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역으로 세대가 다른 아래 세대가 위 세대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 혹은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당장 지금 10대 친구들은 뭔가 찾을 거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안 해요. 유튜브 검색해요. 네.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고 인스타도 많이 쓰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거나 뭘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뭘 찾고 싶을 때 우리는 그냥 옛날에 네이버 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쳤잖아요. 뭐 엠파스, 야후 이런 거 쳤잖아요. 그랬죠. 라이코스. 네.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, 이제는 나의 자식들이 그런 걸 하니까 그걸 따라서 배우게 되는, 그러면서 그 문화가 퍼지는. 그리고 이 뭐랄까요, 소통의 언어 자체가 과거에는 글이었고,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로 신의 찐빵을 할 때는 소리였고, 네. 지금은 이제 동영상이 된 것 같아요. 정말 이제 요즘에는 진짜 동영상을 빼놓고는 뭐 콘텐츠를 논할 수가 없는 정도가 돼버렸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콘텐츠를 다시 또 다듬어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? 이제는 또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가 된 거니까, 예전에는 처음이었지만,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사연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뭐 필요한 음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딱 맞춤형 어떠한 음식점, 뭐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인테리어,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게 꼭 그 집의 디자인이 이런 게 아니라 네. 그 음식의 플레이팅 이런 거,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네. 그리고 뭐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뭐 사연 같은 걸 받아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강습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문득 생각났는데 그 지난주인가요? 백종원 씨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. 그런가요? 그거 몰랐었군요. 네.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써 있어요. 엊그제 20만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00만이 됐네요. 근데 그 엊그제가 진짜 엊그제야.
3일 만에 100만이 넘어버린. 3일 만에 100만이 됐다고요? 예,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. 그래서 그 100만 된 걸 감사하는 글로 누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쓴 거긴 하지만 벌써 20만이 되었네요.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가 30만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며 어쨌건 글 마침에서는 100만 된 것 감사합니다야. 네. 글을 쓰는 동안 올랐다 이거지. 그래서 야 이게 더 이상 이쪽으로 발 디딜 데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. 근데 또 저희만의 또 색깔이 또 있으니까요. 네네 그래요. 한번 사연 읽고 사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눌 게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. 우연히 스치듯 본 영화 소개 프로에서 올리호프 듣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. 10대로 돌아가는 기분 느끼고 싶어서 신청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써니님이 올리어프 워크트리면 뭐 OST네요 올려주셨어요. 써니님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 혹시 있나요? 네, 저는 일단 10대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대에 네. 그 뭐랄까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보다 막 네. 인스턴트 식품, 막 햄, 스팸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. 보급품 아니에요? 네. 네. 아무튼 그래서 하루쯤은 이 좀 어렸을 적의 그런 애기 입맛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좀 스팸과 뭐 김과 볶은 김치 요 정도 세기를 해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하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스팸과 볶음 김치 김도 좋은데 저는 만약 스팸으로 먹는다면 네. 스팸과 물 마른 밥입니다.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에요. 그래요?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스팸이 일단 짜잖아요. 네. 스팸을 살짝 익힌 다음에 그거를 그냥 따뜻한 밥도 아니에요. 밥에 물을 말아서 먹으면 돼. 그러면 일단 밥에 물을 마르면 일단 그 뭐랄까요? 그 짠맛이 희석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짠맛이 빨리 입 안으로 퍼지면서 몸이 원하는 짠맛, 포카리스웨트지. 햄계의 포카리스웨트가 되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몸이 원하는 그 염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. 물론 살은 더 빨리 찌겠죠. 네네. 아무래도 그 흡수율이 높아지니까. 밥에 물 말아 먹으면 살 더 빨리 찌는 거 아시죠? 네. 그래요? 네네네.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보다 밥에 물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더 살이 찝니다. 저 같은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. 네. 물 많이 드셨군요. 그럼요. 물 말아 먹고 라면에도 물 말아 먹고. 네. 물론 그건 많이 먹어서 찐 거겠지만. 네. 그래서 어쨌건 스팸은 저는 이제 물 말아서 먹는. 그래서 부모님이 다 맞벌이 나가시고 집에 혼자 앉아서 10대 때 울면서 물 말아 먹던 스팸 밥을 한번 드셔보시라. 네, 그래서 좋습니다. 10대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라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과거는 이렇게 약간 보정되잖아요. 우리의 과거가 다시 가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. 그렇죠. 저 미화된 거겠죠. 네, 미화됐을 거예요. 절대 이 지금 10대로 돌아가봤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. 이 지금도 애칭이 써니시지만 써니 영화에서는 10대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만큼 좋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 눈물의 스팸 물 마른 밥. 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물 마를 때 요령이 또 있어요. 뜨거운 밥에 완전 찬물을 말거나 네. 찬 밥에 뜨거운 물을 말거나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해요. 찬밥에 뜨거운 물을 마는 건 조금 색다른데요? 뜨거운 밥에 찬물을 마는 걸 더 색달라 하던데 사람들은. 그래요? 네. 보통 물을 찬물을 많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물을 많이 말아 먹었거든요. 네, 밥 네. 먹기 싫어가지고 물 말아 먹으면 술술 들어가잖아요. 근데 보통 이 밥은 따끈하니까 따끈한 밥에 뭐 냉장고에 있던 찬물을 부어서 많이 먹었는데 뜨거운 물은 또 다르겠네요. 그 뜨거운 밥에 찬물을 말아 먹으면 김치말이밥처럼 돼요. 이렇게 밥이 약간 탱글탱글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 햄을 먹으면 약간 그 뭐랄까요? 그 쌀로 만든 햄버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요. 그 차가운 밥에 뜨거운 물을 말면 밥이 약간 부스러집니다.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요? 누룽지 같이 되죠. 누룽지 물처럼 돼요. 그래서 햄을 말았을 때 그 햄이 그 건더기 포카리스웨트가 된다. 그 염분이 밥에 이렇게 흐트러진 밥과 함께 들어온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10대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어요? 그러면 10대 때? 저는 10대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라면입니다. 실은. 라면을 많이 드셨어요? 저는 라면을 처음 먹은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. 네. 그때까지 못 먹게 했거든요. 집에서.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라면을 중학교 2학년 때 먹고 신세계를 발견했죠.
그 뒤로 그 국물 하나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 막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밥을 말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. 한동안 굴러다녔죠. 그 당시에 저희 주식은 라면과 포카칩 굴러다닐만 했죠. 민쌤은 어때요? 10대 때 기억나는 음식 있어요? 저는 김치찌개.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굉장히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그 더 어릴 때도 먹었겠지만 딱 그 뇌리에 남은 건 10대 때인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정말 맛있다라고 느낀 건. 그래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 김치찌개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해드렸는데 그걸 너무 맛있어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행복한 모습을 또 다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요리를 결심을 하게 됐어요. 아니 그런데 왜 한식으로 안 가시고 그 고급 일식으로 가셔가지고 어머니가 민심 요리 먹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. 굉장히 일식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못 드시잖아요. 민심은 너무 비싼데잖아요. 자주 못 드시잖아요. 물론 드시긴 하겠지만. 뭐 제가 해드리면 되죠. 네. 그렇군요. 불효자는 옵니다. 그런 또 계기가 있었군요. 네네. 근데 김치찌개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베리에이션이 넓은 음식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. 네네. 어떤 김치찌개를 선호해요? 저는 일단은 고기가 듬뿍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그 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그 고기에 그 육수가 우러나서 진한 그 김치찌개. 그럼 돼지찌개잖아요. 돼지찌개 김치를 넣은 거잖아요, 그거. 아니죠. 돼지 김치찌개죠. 그렇군요. 그러면 김치는 삭은 게 좋아요, 아니면 탱글탱글한 게 좋아요? 사가야 됩니다. 역시 고기와 먹을 때는 또 좀 묵은 게 확실히 맛있죠. 그렇군요. 이게 또 김치찌개가 땡기긴 하네요. 김치찌개로 요리의 큰 꿈을 품고 일식 요리사가 된 민셰프의 이야기였고요. 네.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이제 그 기억 때문에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음식을 볼 때 아니면 어떠한 요리나 맛을 생각할 때 그거 자체의 맛, 그거 자체의 가치보다는 거기에 담긴 우리의 기억이 만드는 가치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추억이 담긴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런 그때 당시 기억과 뭐 좋았던 일들, 나빴던 일들을 회상하게 되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그 음식의 또 스토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. 네.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정말로 똑같이 배달을 누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먹으면 그때 그 맛이 아닐 거야. 그럼요. 네. 그리고 이게 또 똑같은 맛집이어도 거기 이제 웨이터가 와가지고 딱 음식을 설명해 주면 먹는 거랑 아니면 그냥 그거 앞에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먹는 거랑 또 다르지. 네. 물론 어느 게 더 못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설명을 듣고 혹은 나의 기억을 심고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는 최소한 2배의 가치는 얻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물적인 일상적인 행위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장소가 추가가 되고 또 같이 먹는 사람이 추가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거기서 반박을 하나 하자면 사람은 추가되지 않아도 돼요. 혼자 먹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까? 그럼요. 혼자 먹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우리가 상상 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먹방을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신의 찐빵울에 약간 오프닝격으로 처음 했던 이야기가 또 혼밥 이야기다 보니까 네네. 또 우리가 또 혼밥 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또 나도 응원 받고 싶어요. 나도 혼밥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건 사람은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예전에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를 짧게 읽어보겠습니다. 저는 외국인인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7월 말에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.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겨서 돌아가기 싫어요. 유유. 한국을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요. 다시 돌아올 겁니다. 내진님이 올려주셨는데 어때요? 저는 그 이분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이런 분이야말로 좀 음식을 추천해줘야 되는 분이 아닌가. 네, 이 7월 말에 한국 이걸 떠나면서 고향에 돌아가면서 한국을 기억할 만한 음식 좀 추천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. 일단은 한국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시는데
좀 강렬한 기억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강렬한 기억 플러스 또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순대라는 음식이 떠올랐거든요. 그래서 이 신림동 순대타운을 가셔서 이 철판에 순대를 볶아서 이 매운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철판 순대 볶음을 한번 드셔보시라. 그리고 강렬한 기억 남기고 또 외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순대라는 음식까지 먹어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아직 7월 말이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순대도 먹고 여러 가지를 추천해 줄 것 같은데,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인도인 중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. 네네. 인도 친구랑 예전에 같이 이제 포항에서 좀 살았어가지고,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돌아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났었는데, 그 집 이제 그분 와이프가 이제 미안해서 저한테 이제 식사를 차려주더라고요. 물론 미안해서는 아니죠. 그래서 이제 식사를 차려주고 맛있게 먹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후식이 나오는데, 그 굉장히 동그란 거예요. 동글동글하고 우리나라로 보면 찹쌀떡인데 반짝이는 찹쌀떡 같이 생겼어요. 네, 약간 송편 같은 건가요? 동그란 송편? 동그란 송편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막 그 분해되는 느낌? 입으로 딱 씹었을 때. 네네. 근데 그게 그냥 느낌상으로 설탕이 한 1억 배 달아요. 1억 배, 정말 1억 배야. 딱 먹고 어지러워요. 정말로 강렬하게, 야, 단맛 먹고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. 그러니까 매운맛을 먹으면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맛이 아니라 통증이잖아요. 매운 것은. 단맛도 통증일 수 있구나.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. 혀가 얼얼해질 것 같은데요. 혀가 얼얼해질 너무 달면? 너무 달아요. 제가 그걸 먹고 집에 돌아와서 찾아봤더니 인도인들이 당뇨병이 제일 높아요. 제일 당뇨병 걸릴 확률이 제일 많아요. 당연한 거야. 얘네들이 그런 걸 가정식으로 먹으니. 이걸 가정식으로 후식으로 이걸 먹고 있으니. 네네. 내가 그거 먹고 막 어지러운데, 이건 어쨌건 처음 보는 친구의 그 신부가 줬으니까 거절을 하면 안 되고 맛있게 웃으면서 먹었더니 신부가 나한테 원모어 하더라고. 그래서 신부 때릴 뻔했네. 아무튼 그래서 진짜 이런 거구나. 아직도 잊혀지잖아요. 근데 이 부작용은 내가 그날 분명히 저녁을 맛있는 걸 대접을 받았거든요. 네.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.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? 기억이 안 나. 아이고. 약간 그래서 너무 강렬한 거는 좀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.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,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이게 만약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,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건 한국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저는 치킨이라고 생각해요. 네. 이게 지금 외국으로 퍼져나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정말 한국의 치킨만큼 두고도 생각나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외국인들이 접하기에도 굉장히 뭐 장벽이 낮다고 해요.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. 뉴욕에도 깐부치킨 아니고 뭐죠? 하여튼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어요. 네네. 교촌치킨. 교촌치킨이 뉴욕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성공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 치킨이 외국에 가서 치킨이라는 것도 이렇게 새로운데 거기다 배달까지 그렇지. 한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엄청나게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분한테 만약 추천을 해준다면, 저는 이분한테 이제 추천해준다 그러면 편의점에 데려가서, 가능하면 되게 큰 편의점. 네. 그리고 물건이 막 들어왔을 때 데려가서 편의점 음식들을 사놓고 먹이고 싶긴 해요. 약간 한국만큼 편안하게 편의점 음식을 쫙 깔아놓고 막 골라 먹는 그런 재미. 라면에다가 막 편의점의 다양한 음식들을 물론 남기면 어때? 남겨도 좀. 그래서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가서 이 정도 퀄리티의 편의점 음식은 저는 못 먹어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경험도 한번 남겨드리고 싶다. 이게 불고기, 비빔밥 이런 거 너무 흔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네, 확실히 그 소장님의 편의점 음식은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, 지금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여름 지나서 한국에 들어오는데, 이렇게 편하게 좀 있으라고 제가 호텔도 이렇게 좀 예약을 해주고, 그다음에 뭐 조식까지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줬는데 조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뭘 먹겠냐 했더니만 편의점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답니다.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. 나는 막 그 나라에서 소소하게 먹었는데 되게 버라이어티했던 거, 그러니까 신선한 게 그 음식 자체가 신선한 게 아니라 그냥 경험 자체가 굉장히 새롭잖아요. 편의점에서 딱 그런 걸 깔아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게.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, 어쨌건 내진님 한국에서 마지막
생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꼭 돌아오시길 바래요. 그러면 신의 침방울 팀이 준비한 특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새로운 경험이 되셨길 바래요.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맛을 이렇게 항상 소리로 전달했던 팀이 이렇게 또 영상으로서 또 새롭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즐거웠고요. 민셰프는 어땠나요? 네, 저도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 모카라디오 유튜브 모카라디오를 구독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송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네, 많이 보시고 또 댓글로 또 궁금한 점들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이제 뭐 모카라디오에서 답변을 드릴 일은 없지만요. LBC 아카데미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나중에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불러주신다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